반갑습니다. 과분한 소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저는 보좌관, 외교안보 보좌관 한 것이 아니고요. 스페셜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로서 자문을 했을 뿐이고요. 아까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을 향해서 한국의 리더가 어, 좋건 싫건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을 잘 알고 사이좋게 지내고 자주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한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특보를 지냈다고 하니까 거기에 공직을 맡은 거로 오해가 돼서 조선일보든 일부가 그거로 이제 파라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런 메시지로서 한국을 향해서 미국과 더욱더 긴밀한 동맹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오늘 너무 순서가 정말 제가 볼 때도 너무 멋있게 잘 돼서 저는 한 3시간 반을 예상했는데 질의응답까지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만 할 예정이에요. 질의응답까지 3시간 안에 오늘 워크숍까지 진행돼서 다소 시간이 길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됐지만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한 40분, 제가 2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 20분 정도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평화 운동에 대한 시각을 한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분단으로 인해서 존재되는 남남 갈등으로 인해서 이 평화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 오해하는 그래서 그렇게 오해 속에서 또 다른 분열과 오히려 평화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 역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 드리듯이 케이팩은 우리 정관이나 또 활동 방향 미션에 다 나타났듯이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라는 보편 가치를 위해서 미주 한인 정치적 향상을 꾀하고요. 또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한 초당적으로 노력한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기자님들도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그동안 펼쳤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정말 초당적으로 펼쳐져야 될 미국에서도 그런 거로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하는데 그럼 이게 과연 뭔가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반도 평화 법안은 주요 내용은 핵심은 종전선언, 평화조약, 그리고 워싱턴 평양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된 이 메시지는 CVID가 아닌 CVID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ICVID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컴플릿 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서 나머지를 나중에 다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면 특별히 이산가족 문제, 또 이산가족들의 가족 장례식 참석,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 활동, 또한 미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해 송환 등의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트럼프 행정부 때 취해진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 재검토를 요구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 종전, 평화조약, 연락상 설치를 통해서 궁극적인 미국의 디누클레어다이드 CVID를 위한 소통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메시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초 발의는 언제 됐냐? 아까 그 김창수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개 한국의 민주당과 어, 미국의 어떤 이 집권당끼리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 그것도 있었지만은 잠시 겹친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2022년 5월 21일 날 어, 워싱턴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누가 문재인 있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뤄집니다. 5월 21일 날 워싱턴에서 그 전날
5월 20일 날 브랜 셔먼 의원이 최초 발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양 정상이 그 하노이 회담 실패로 인해서 특히 한반도 문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들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돌파구를 어, 펼쳐나갈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셔먼 의원께서는 어떤 분인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반도 문제에서는 미 의회에서 최전문가예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신으로 ICVD로 가야지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때 앤디 김 포함해서 네명과 함께 발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게 117기 회기인데요. 그때 HR. 근데 이게 결의안이 아니라 법안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미국의 조야에 충격을 줘요. 그래서 데이빗 맥스웰이라든가 수잔 솔티라든가 미국의 대표적인 우파시죠. 우파 네오콘적인 세력에서 아니 미국은 민주당이나 그 공화당이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단일 도였는데 즉 북한하고는 절대 대화하지 안 한다. 북한은 테러 국가,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화한다는 것은 양보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단일 대우였는데 이거를 왜 저런 법안을 발의해서 흔들고 미국을 분열시키냐라는 엄청난 파장이 이때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계가 기본적으로는 대북 강경한 입장이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다수였기 때문에 117기 회기에는 그 법안 명칭이 HR 3446이었어요. 그때는 이것도 기적인데요. 그래도 10%를 넘겨서 미국 하원 전체 인원 435명 중에 46명이 지지를 했는데 공화당 1명. 이때는 공동 발의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46명 지지로 끝나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2년마다 하원 회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지난 118기 회기 때 재발의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더 많은 희망이 좀 있었지만 역시나 이때는 어려웠던 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때 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 뒷얘기가 여기에 있는 뭐 사실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네요. 뭐 조태용 대사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미 민주당의 그때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외교위원장, 뭐 군사위원장, 정부위원장 모두가 민주당이었는데 거기에 모두 연락을 해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 말아라. 라는 압력을 엄청 놓았었고 공화당은 물론 이제 그 이 영김위원회 그 입김이 세서 아까 브레이 셔먼 의원이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그 미 의회의 이 한반도 표방화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의 지지세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역경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35명의 연방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이었어요, 그때. 의원들이 편지를 보내서 바이든한테 이 법안을 종전을 자기네들은 반대한다라는 그게 이제 영김위원이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이 한국 정부의 이제 어긋남.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아까 김창수 소장님이 오바마 행정부 때랑 비슷한 일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발전이 있어서 118교회기 때는 그 1369였어요. HR 1369. 그래서 저희가 369, 369, 362, 36 박수 치면서 우리 전진하자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진전이 있어 53명 지지. 또 공화당 의원이 4명이나 지지를 했는데 이때 이제 좀 발전을 한 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아까 이제 우리 축사를 해주신 앤디 빅스 의원은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을 맡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그 이 측근인데 그리고 이제 그 내년 11월 선거 때 애리조나 주지사까지 이제 출마할 분인데도 이분이 지지를 했고요. 또 아나 루나라는 그 트럼프 캠페인 때 뭐 사회도 보고 하는 아주 젊은 여성 의원도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데 이분이 또 지지를 했고 또 니콜 말리오타키스라는 뉴욕의 또 트럼프 핵심 측근들이 3명이나 들어오면서 야, 이게 큰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했지만 역시 한국 정부의 공화당의 지지를 좀 더 얻었지만 한국 정부의 그 강한 이 저항에 으로 인해서 이때도 이제 54명 지지에 그치고 이제 폐기가 됐고요. 현재 119개 회계에서는 1841로 명리칭이 돼 있는데요. HR 1841.
근데 현재 45명이 됐어요. 우리가 아직 1년 14개월, 1년 2개월이 남았는데 벌써 45명이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 발의가 처음에 4명, 두 번째가 20명인데 요번에 33명이나 됐고요. 공화당 의원이 지금 2명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정되기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판문각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며칠 전까지 워싱턴 DC에 갔다 왔잖아요. 많은 의원들, 보좌관들, 정책 보좌관들 얘기는 이 이외의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 정치 다이나믹, 외교 다이나믹이 완전히 시프트 될 거다. 그럼 공화당이 대폭 들어올 거라는 지금 예측이에요. 그러면 아까 브레이 셔먼 의원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브레이 셔먼 의원은 그럼 누구인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한반도 문제를 그 어느 한국계 의원보다 이렇게 앞서서 해주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브레이 셔먼 의원은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그래 하버드대를 나와서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부인도 현직 국무부 고위 관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까지 외교위원회만 28년 차, 29년 차에 들어서는 외교안보 실력가고요. 그렇지만 민주당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네오콘이었어요. 저희들하고 이제 대화하기 7, 8년 전까지는 완전히 네오콘이었고, 그리고 친일적이었고, 대표적인 예로 아마 김창수 처장님이나 김종대 의원님은 아실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생생하게 송영길 대표님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 개성공단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의 최고 우선 아젠다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이 제품들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수출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아젠다여서 제가 듣기는 그때 노무현 정부 강요들 또 당시에 그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미국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때 미 연방의회에서 앞장서서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는데 반대 연설까지 했던 분이 브래드 셔먼 의원이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자체가 대북 포주기요, 북한에게 핵 개발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했다 하면서 제재에 가장 방점을 둔 의원이 셔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내내 작년에 미 연방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때 앤디 김 의원이 그 사회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증인이 나온 사람이 사실은 수미테리하고 이성윤이라는 터프치 대학 교수인데 그분들이 북한이 핵미사일,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깨진 다음에 계속 미사일 개발을 했잖아요. 미사일도 많이 쐈어요.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북한을 더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어떤 의원도 말을 못 하는데 셔먼 의원이 그분들을 굉장히 혼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말이야. 당신들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쉬운 행위다. 내가 저 나라가 깡패 국가고 테러 국가니까 책상 빵빵 치면서 파운딩 하면서 계속 제재하고 대화하지 말자는 거는 그게 가장 쉬운 외교고 그 가장 쉬운 외교를 했던 것이 여태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26년 내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2년 됐네요. 26년 내내 대북 제재를 가장 앞잡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은 어떻게 됐느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훨씬 더 고도화됐고 이제 그거에 대한 누출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좀 앞으로 이해가 되시려고 말씀드리면 일단 셔먼이어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품성을 가지셨어요. 이런 의리를 가지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보좌관들까지 모두 하나가 정말 인품과 또 평화를 위한 그 진심인데 가장 제가 눈에 띄어 본 거는 이분이 이제 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하마스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 쪽에 어떤 그 유권자들한테 또 욕도 많이 먹고 공격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북이 핵 개발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있는데, 그런데 계속 제재만 하고 정말 그 굶어 죽게 생겼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은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는 뭐 할 거냐. 그거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잉여 리소스를 팔게 돼 있다. 내가 굶어 죽고 있고 내 집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그 북한의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CVR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나중에 팔 수 있는 거는 핵과 핵기술과 미사일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북한을 옥죄고 제재만 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은 잉여 자금을 팔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동결을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프리징하고 동결해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나중에 검증하자. 그거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그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이야기를 한 게 ICVID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셔먼위원한테, 근데 요즘에 셔먼위원께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사실 지켜주시고 또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셔먼위원을 모르고 좌파라고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막 웃으면서 이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이제 미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미국 외교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변해서, 저는 이분을 보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였다가 이분이 변해서 정말 철저한 이 신약을 달쓰게 된 바울 같은 존재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공원과 케이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팩은 초당적인 단체예요. 우리는 항상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 부분을 지지하지 않지만, 저 또한 지지하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를 뚫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 또 이 전례 없는 새로운 생각, 그게 본인의 욕심이 됐든 어떤 동기든 간에 이거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셔먼 의원조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를 얘기할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정책을 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한반도 정책은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정답이다. 거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월 달에 여기 LA에 큰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산불 난 지역 한 군데가 셔먼이언이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된 팔라세이드라고 굉장히 부촌이 있어요. 그래서 셔먼이언도 거기에 가서 LA 그 카렌바스 시장하고 의원들 몇 명하고 시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엄청난 악유를 하면서도 막 싸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뭐 저희들한테 트럼프 이 형 정권 하에서 왜 셔먼이언이 발의한 거를 갖고 이런 거를 하느냐. 저번 7월 달에 그 미 연방위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된 그 이 미 연방위 브리핑을 할 때 그런 비판하는데 조선일보가 그거만 알고, 제가 그때 조선일보가 깊이가 굉장히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그 뒤에를 다 못 본 거예요. 그 악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미국은 막 싸우면서도 또 얘기할 건 얘기해요. 다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셔먼 의원께 Hi Brett, I'll see you soon. I'll see you.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해프닝이 있기 2달, 3달 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기자회견 막 하면서 나 김정은하고 친하다. 나 이제 곧 할 거다. 북미 회담 할 거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내가 추진하는 지금 북미 대화를 백업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셔먼의원하고의 이미 그런 마음의 그게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먼의원께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는 호플리 이럴 가능성은 트럼프 특사상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셔먼의원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은 해보는데 뭐 없겠죠. 뭐 워낙 당파적인 분이니까. 근데 그럴지도 모른다. 그랬을 때 셔먼의원께는 절대 이거를 걷어차시면 안 되고 받으셔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는 부탁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이펙은 그동안 무슨 활동을 했느냐? 아까 박동기 변호사님 말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비, 단체로 가서 라비 활동은 정말 1년에 하루 이틀도 안 했어요. 근데 케이펙 멤버가 개인 자격으로 사실은 각 지역구에서 연방위원을 만나잖아요. 타운홀 미팅을 가고 간담회를 가고 또 개인 자격으로 후원회를 열면서 거기에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미국 정치 어떤 운동에서 가장 바람직한 운동들을 우리가 하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7년 이후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아까 주디추 의원이 언급했듯이 CPEC과 같이 북한 포럼을 열고 이산가족 청문회를 열고 그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그리고 여는 거는 연방의원들이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법안을 발의하고 결의안이 발의돼서 통과되기까지 다 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함께한 게 DFUSA라고 그 디바이드 패밀리 USA 이차희 회장님하고 같이 힘 합쳐서 근데 이 법안이 다 통과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호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법안이 나온 거예요. 한반도 평화 법안이. 그리고 개성공단 연방위에 설명회도 2019년에 열었고요.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 미국이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가 날 때 우리가 N95인가요? 그 마스크를 구해서 미의료진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을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 주지사, 뭐 LA, UCLA 대학병원, 여기 흑인 병원한테 감사 편지, 감사 이메일을 눈물의 감사 편지들을 많이 받았어요. 케이펙이.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또 북한 동포 주민 의료용품 보내기 캠페인도 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색내지 않기 위해서 유니세프와 협력해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왜냐? 북한이 모든 걸 다 닫았기 때문에 오로지 적십자와 유니세프만 북한에 그 구호 물자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한 6만 불 가까이 되는 많지는 않았지만 유니세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대규모 워싱턴 피스 컨퍼런스를 여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연방의원들이 14명씩 오고 해서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이렇게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들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케이펙은 비영리 평화시민 유권자 단체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 운동을 하는 단체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더 중요시됐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저희의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모임을 지금 한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우리가 다른 많은 이 정책들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피스메이커요 유니파이어가 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저희가 믿고 싶고 믿어준다. 라는 입장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평화운동의 대표 주자인 케이펙을 조만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만나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펙은요, 제가 오늘 이제 놀랐습니다. 다 나가시지도 않고 아직도 아까 아마 오늘 한 140, 50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고 150명 이상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직도 100명 이상이 계신데요. 케이펙은 본부가 중심이 아닙니다. 케이펙은 각 지역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내가 알라바마에 사면 알라바마에 있는 거기가 공화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역국 연방을 만나서 그 연방위원회 타운홀 미팅, 간담회 또는 후원회에 참석하셔서 신뢰를 구축하시고 안면을 트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케이펙은 미국 50개 주에 적어도 50개 지부를 창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물 올라올 때거든요. 이때 50개 지부를 다 창설을 각오로 지금 움직이고 저부터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또 이재명 대통령 때 맞춰서 대규모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5월이나 7월, 5월이 좋겠죠. 60 싱가포르 회담 기념 전에 그거를 계획하고 있고 그때 대규모로 연방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초대하고 한국에서도 대규모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실 이슈가 많죠. 우리 K 공공외교, K-팝을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문화공공외교, 또 우리가 지식공공외교, 또 정책공공외교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우리 한반도 문제 핵심은 평화공공외교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평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K-팩이고, 그래서 주변에 각 지역에서 이 K-팩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것을 들으신 특파원님 중에서 우리 조선일보 특파원님께서는 좀 더 우리 K-팩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제가 25분, 24분 썼는데요. 요거로서 저의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